예, 그럼 저희 여기서 김문수 후보에 이어서 이번에는 바로 조경태 후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선으로 현재 국민의힘 최다선 의원인 조 후보 어떤 포부를 가지고 있는지 이어서 들어볼 텐데요. 후보님 잘 들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경태입니다. 예, 전당대회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가 마지막 TV 토론회였는데요. 스스로에게 네. 토론의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조경태와 국민의힘 합리적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들과 합치면 100점인 것 같습니다. 예, 100점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이 토론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세요? 저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투표했다라고 문자고 또 오고 합니다만은 예. 국민의힘을 건강하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게 해달라 하는 그런 주문이 많이 있었고요. 쭉 1차, 2차, 3차 토론회를 했는데 이분들은 아직도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후보 자격이 없는 분들이 후보로 나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짚어주신 부분과도 연관이 있는데 이번 전당대회 기간 내내 비상계엄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놓고 후보들 간에 어쨌든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한 지적들도 이어졌는데 그렇다 보니까 당의 결집이나 컨벤션 효과가 좀 오히려 떨어진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마 당에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지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합리적 보수가 살아나는 것이 좀 두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한길 씨 같은 사람이 설치도록 하는 게 참 맞는지 모르겠어요. 대명천지에. 그리고 전한길 씨한테 공천을 주겠다는 그 터무니없는 발언을 하는 후보 그리고 철진한 이념 논쟁을 하는 그런 후보가 과연 우리 당의 미래가 되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자꾸만 감싸려고 하는 그런 후보들을 가지고는 저는 국민의힘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 조경태만이 유일하게 소신과 또 신념, 원칙을 지키는 후보고 우리 정통 보수를 살릴 후보다. 따라서 저 조경태를 꼭 투표해 주시기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이제 후보들의 발언 잠시 인용을 해주셨는데 어제 후보님께서는 당대표가 된다면 당론이라는 제도를 없애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취지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주정당에 대한 이념이 사고들이 좀 부족해요. 여야가 다 그렇거든요. 민주정당이라는 것은 정당 내의 반대의 목소리를 끝까지 경청할 의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주의적 지식이 아주 얕은 사람들이 지금 정당의 구성원으로 특히 지도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당론이라는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당연히 가족끼리도 서로 이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서로 가족끼리도 이견이 있는데 남인데 남남끼리 어쨌든 모여가지고 구성되어 있는 것이 정당이면은 정당 안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것을 당론이라는 것을 가지고 옥죄는 행위는 더군다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는 정당의 어떤 당론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거다. 그래서 저는 제가 당대표가 되면은 우리 정당사회 최초로 당론을 없애고 정당 민주주의를 실천하겠다. 그 의지를 담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요. 후보들께 저희가 공통되게 질문을 드리고 있는 부분 같은데 정청래 대표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 여쭤보고 있거든요. 어제 이제 질문에서도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질문에 오를 드셨습니다. 당대표가 되신다면 여당과의 관계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계획인지도 여쭤보겠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여야가 공존할 수밖에 없고 또 여야가 만나서 국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논하는 것이 이건 너무 상식이지 않습니까? 서로 적대시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 같고요. 이 자리를 위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사람하고 악수한다 이런 극단적인 그런 표현은 당 대표로서에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좀 정제된 발언을 좀 하기를 정중히 요청드리고요. 제가 당 대표가 되게 되면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같이 만나서 그리고 또 대통령하고도 어떤 여러 가지 국정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그것이 곧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또 미래 세대를 위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저는 옳은 방향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협치하는 것은 상식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당대표가 되면 아마 여야 관계가 아주 빠른 시간에 복원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이 주초에는 후보님과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좀 주목을 했었는데 불발된 상황입니다. 현재 이 판세가 좀 불리하다 이런 이제 분석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제가 봤을 때는 어제 그 TV 토론회가 상당한 막판 변수가 된 것 같아요. 한 후보는 전환길한테 공천 주겠다는 분이 있고 또 한 후보는 또 철진한 그 이념 논쟁을 한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 보수분들이 화가 많이 나고 이분들이 사실 투표를 기권하려고 했던 분들이 아마 투표에 많이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 조경태 조심스러운 전망입니다만은 조경태에 대한 기대감, 제대로 된 건전한 그리고 합리적인 그리고 제대로 된 그 당을 만들어라는 그런 주문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조경태가 아마 결선 투표에 올라가서 찬탄파 반탄파의 싸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대결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한 당심 등을 확인하는 투표와 여론조사가 오늘부터 이제 이틀 동안 시작이 됩니다. 끝으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과 국민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내일 우리 정통 보수 정당 국민의힘의 운명을 가릅니다. 당이 사느냐 죽느냐는 아주 절체절명의 상황이 이제 오늘 내일 있습니다. 아마 우리 당을 아끼고 사랑하는 합리적인 보수의 당원들께서는 한 번도 빠짐없이 투표를 꼭 하셔서 저 조경태를 선택해 주십시오. 저 조경태가 우리 당을 반듯한 정당으로 만들어서 중도를 확장시키고 경쟁력을 더불어민주당보다 훨씬 높여서 내년 지방선거에 반드시 승리하고요. 또한 국민적 지지를 얻어야만이 강한 야당이 됩니다. 강한 야당이 되어서 일방적인 독주를 하고 있는 무도한 이재명 정권에 당당히 야당으로서 맞서서 또 제대로 된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조경태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좀 잘 이해해 주시고 조경태를 선택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호소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후보님 오늘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